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6주차 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장은 단순한 소화 문제를 넘어 전신 질환에, 전신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유 없는 불편함 있으시죠? 그게 몸 전체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지, 아니면은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는지, 아니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가요? 이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에요. 내 몸의 핵심 축인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장을 바라보는 이제 패러다임에 우리의 시선이 필요해요.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이제 음식물을 소화하고 배출하는 통로로 알고, 그리고 이제 경고 신호는 소화불량이나 변비 복통, 해결 방식은 이제 소화제나 지사제를 사용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새로운 시선이 이제 되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 주 역할이, 장은 이제 면역, 호르몬, 감정을 통제하는 마스터 컨트롤 타워예요. 그래서 만성 피로, 감정 기복, 면역 저하, 피부 트러블 이런 것들이 이제 신호로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식은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 복원 및 장벽을 개선해야지 이제 장이 좋아집니다. 튼튼하게. 그래서 장 한번 알아볼게요. 제2의 뇌라 그러죠. 감정과 스트레스의 근원지. 행복도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경세포는 뇌 다음으로 장이 가장 많으며,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 우리가 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90%가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장이 불편하면 예민해지는 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생물학적 팩트입니다. 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또 면역 사령부요. 우리 몸의 면역의 70%가 장에 있어요. 그래서 면역을 올리고 싶으면은 장을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하는데, 장이 건강하면 면역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장이 무너지면은 면역은 과민해지거나, 네,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이 안 좋아지면은 장이 붕괴돼요. 그래서 시스템 붕괴의 시작이 장누수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장벽이 손상돼서 이 타이트 정선, 이게 쫀쫀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붕괴가 돼요. 그래서 물리적 방어막을 상실해서 독소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에 점점 느슨해지고, 이 그 장내 그 균이 불균형돼 가지고 유해균이 증식과 미생물 생태계 파괴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장과 장 사이에 쫀쫀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 사이로 이제 세 번째 혈류가 침투되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균, 독소 해가지고 차단해야 될 독소와 미생물 성분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때 되면 이제 비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장이 호르몬을 교란하는 과정을 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예? 장벽이 붕괴되면은 독소가 유입되죠. 그러면 유입된 독소와 면역세포의 지속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염증이 이제 나가지고, 염증이 났다는 거는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백혈구들이 그런 것들을 독소를 잡아먹고 싸우면서 거기서 이제 염증이 이제 전쟁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이제 미세 염증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미세 염증 상태가 되면은 이제 호르몬을 교란시켜요. 그래서 염증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불면, 체중 증가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아지면 호르몬은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는데요. 어, 우리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혈당, 항산화 호르몬을 하나로 묶는 단 하나의 마스터축이 장입니다. 장은 면역을 만들고 면역은 호르몬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장 면역 호르몬이 이제 잘 돌아가야 되는데, 호르몬이나 면역을 이제 개별적으로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장에서부터,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장에서부터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 문제는 절대 장으로 끝나지 않죠. 장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5가지 도미노 현상, 면역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염증 증가되고, 그리고 만성 피로, 그리고 감정 기복,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 이게 이제 점점 이제 5가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전신질환 매트리스에서 장 건강 붕괴가 촉발하는 다중 타격, 과민, 염증 증가, 면역 과민, 염증 증가, 대사 호르몬 교란. 이걸로 인해서 소화기 질환, 면역 질환, 대사, 뇌 정신 질환, 전신 염증 질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아토피, 천식, 비만, 당뇨, 지방간.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장에서. 그래서 각기 다른 증상은 발현되지만 근본 원인은 장벽 손상이라는, 아까 장누수증후군이라 그랬죠. 장벽 손상이라는 단일 진원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화기 질환이에요. 1차 방선이 붕괴됩니다. 이거는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장 점막이 이제 물리적 손상이 발생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음식물의 정상적인 소화 및 흡수 기능이 급감하고 소화되지 않는 잔여물로 인한 국소적 염증 반응이 극대화되면서 염증이 다시 이제 장 점막을 파괴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발견되는 게 이러면서 야기되는 게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1차 상황 1차 방어선이 붕괴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면역 시스템이 반란이 일어나죠. 아군을 향한 총구를 들이네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은 음? 거대한 면역 통제 시스템이 에러를 일으켜가지고요. 외부 병균을 막아야 할 면역계가 극도로 예민해져가지고 오히려 내 몸의 관절과 피부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연결이 돼요. 면역 시스템이.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입니다. 무섭죠, 너무.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이후에는 이제 대사질환이 일어나요. 흔히 말하는 악순환의 골인데 이게 비만, 제2형 당뇨병, 지방간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첫 번째 이거 숫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장내균 불균형, 유익균 감소 및 대사교란으로 미생물이 증가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걸로 인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일어나고요. 그 염증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고, 예.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은 지방이 축적돼요. 그래서 어, 이게 끊을 수 없는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됐는데 이 시작점은 우리가 지방이 축적되는 이거는 많이 결국은 장 장이 불균형, 장으로 들어오지 못할 장 누수증후군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뇌 정신질환까지 장 뇌축의 단절입니다. 장과 뇌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장과 뇌가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단절이 돼요. 그래서 장과 뇌는 미주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1초도 쉬지 않고 소통을 하는데 장이 무너지면은 세로토닌의 90%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합성이 저하되고 염증 물질이 뇌혈관 장벽을 넘어가면은 감정 통제력이 상실되고 인지 기능이 파괴되겠죠.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면 장에서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세로토닌이 합성이 저하되면은 세로토닌과 연결된 게 그 갑자기 어 멜라토닌. 예, 세로토닌이랑 연결된 게 멜라토닌이죠. 우리 잠 안 오면은 막 멜라토닌 뿌리잖아요.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 몸에서 일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단백질을 통해 우리가 트리토판이라는 물질을 먹어서 그 아미노산이 장에서 여러 가지 미네랄을 통해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져요. 그 재료인 거죠. 그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낮 시간 동안 햇빛을 받고 많이 움직이면서 트리토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6시 이후부터는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이제
그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로 이제 변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멜라토닌 수치가 최고가 될 때 우리가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합성이 저하되니까 장이 무너져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양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불면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불면증이 일어나면 점점 낮에 자야 되는데 자지를 못하고 하니까 내 몸은 점점 질병 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 그런 다음에 결국은 그 염증으로 인해서 다, 내 몸에 혈류를 타고 다 독소가 퍼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피로,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입니다. 장벽이 뚫린 누수 상태가 지속되면은 장을 빠져나온 미생물의 사체와 독소가 혈관을 타고 전신을 순환해요. 예, 이는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 멈추지 않는 피부 트러블,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그럼 이 타고 돌아오면은 이 독소가 결국은 타고 돌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그,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그 염증,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그러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만들어내면은 그게 이제 우리 그 뇌로 가서, 예, 뇌로 가서 결국은 또 이제 그것도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예요. 독소가 들어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 부신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또 코르티솔의 물질을 만들어내고, 코르티솔의 물질을 만들어내면은 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당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코르티솔의 물질로 인해서 당이 만들어지는 거는 간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단백질을 녹여가지고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단백질로 해서 만들어지니까 근육을 분해시킨단 말이에요. 근육을 분해시켜서 당 신생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결국은 근육이 쪼그라들고, 근육이 쪼그라들 자리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당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쓰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쓰여야 되는데 활동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당은 내장 지방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그 내장 지방으로 가서 이제 지방화되고 하니까 그 근육이 빠진 자리에 지방이 계속 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지방이 높아지는 거겠죠. 예,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한 것도 되게 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나 스트레스 받았어 이게 아니라 내 몸에서는 위험 신호거든요. 그래서 전신 건강 붕괴의 도미노입니다. 이게 장이 손상되면은 장 누수와 유해균이 증가돼서 이게 그냥 걸러지지 않고 들어와요, 내 몸으로. 그러니까 면역이 감인되고 염증이 증가되고 호르몬 대사를 교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소화질환, 자가면역, 비만 당뇨, 우울 불안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로? 장 누수 때문에 장이 손상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현대 생활 자체가 장을 무너뜨리는 구조에 있어요. 예, 보면은 화학 첨가물, 가공식품, 당 과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항생제 남용. 우리 너무나 가깝게 지내고 있죠. 이거를 다 끊을 수는 없겠죠. 근데 최대한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내 몸을 내가 먹은 걸로 결국은 내가 공격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아세요?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 내 안에 또 다른 생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생태계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이제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좋게 만들어놓은 건데 장 속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좋은 균을 단순히 쏟아붓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균을 만드는 것보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세요. 내 장 환경이,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느 쪽에 있는지, 식물이 잘 자라는 쪽인지 아니면 사막화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내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생태계 완벽 복원 4대 핵심 영양소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식이섬입니다.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줘요. 균을 먹이는 게 먼저입니다.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주고요. 두 번째 유산균. 좋은 먹이가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유산균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좋은 씨앗을 심는 거죠. 그래서 좋은 균을 보충해주고 무너진 생태계에 새로운 유익균을
유익균 군단을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글루타민, 예, 장벽을 수리하는 재료예요. 그래서 새는 장벽막에 틈새를 메우고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글루타민입니다. 그 다음에는 방어력. 장 방어력을 유지하는 게 아연이에요. 그래서 복구된 장벽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코팅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장, 장벽을 재건하는 마스터 빌더 뷰티르산입니다. 뷰티르산은 짧은 사슬 지방상일 쪽으로 무너진 장벽을 다시 세우고 염증을 끄는 가장 강력한 근본적인 치유 물질이에요. 이거는 한번 알아볼게요. 궁극이 해독제예요. 뷰티르산의 삼중 보건 시스템. 기진맥진한 장상피 세포를 이제 연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포에 활력을 부여시키고요. 장세포가 가장 선호하는 제1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뚫린 방어벽을 보수하는 역할을 해줘요. 타이트 정선을 다시 단단하게 예, 결합시켜서 세포와 세포끼리를 단단하게 결합시켜서 독소 유입을 완벽히 차단시켜줘요. 그리고 만성 염증 있잖아요. 이거에 내 전신 만성 염증은 내 몸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그걸 꺼주는 거죠. 예, 소화기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혈당 및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체내 염증 연쇄 반응을 억제시켜줘요. 그래서 연료 장의 연료 접착제 소화기 역할을 해주는 게 뷰티르산입니다. 그래서 면역의 70%를 통제하는 지능형 온도 조절기인데 뷰티리산은 면역력을 높이는 건 무조건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감염과는 싸우고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같은 과잉 반응은 진정시키는 지능형 조절자를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과잉이 돼도 안 되고 저하가 돼도 안 되는데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뷰티르산 농도를 높일 수만 있으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생물학적 생산 공정, 그러니까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기적인데요. 원료는 뷰티르산도 음, 내 몸에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원료를 넣어줘요. 식이섬유나 저항성 전분 섭취해주고,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이 그거를 이제 장내 유익균이 먹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미생물의 미생물의 장내 발효 작용을 통해 결과물이 뷰티르산입니다. 뷰티르산 생성 및 장피 흡수. 그래서 뷰티르산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신기하죠. 원료를 통해 식이섬유나 저항성 성분을 통해서 장내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뷰티르산은 보충제도 있지만 핵심은 내 몸속 생산 공정을 직접 가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벽 복원을 위한 네 가지 매트릭스인데 일단은 파괴 요인을 차단시켜주고요. 회복. 일단은 내가 부족한 영양을 공급해주고요. 그다음 보충, 뷰티리산 공장을 가동해서 내 장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다음 유지, 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을 멈추고 뼈대를 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탕 및 가공식품, 그리고 밀가루나 이런 거 좀 적고요. 그다음에 회복을 위해서 장 점막 재생을 위한 영양소, 글루타민, 아연, 비타민 A, D, 오메가3 이런 거를 우리가 먹으면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보충, 뷰티리산 폭발을 위한 저항성 정분을 해킹인데 갓 지은 뜨거운 밥이나 이런 거는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쫙 올라가죠. 근데 식힌 밥이나 식힌 감자, 덜 익은 바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화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입니다. 그럼 미생물의 이게 완벽한 먹이가 돼서 식이섬유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완벽한 먹이가 돼가지고 강력한 뷰티르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원료와 작업자의 동시 투입. 뷰티르산 공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원료인 식이섬유와 작업자인 유익균을 동시에 넣어줘야 돼요. 예, 이거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내 몸이 잘 돌아가게. 그러면서 무너진 이제 장 누수 증후군을 복원시켜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스타일 방어벽 구축인데 아무리 좋은 원료를 공급해도 시스템을 과부하를 막지 못하면 장벽은 다시 무너지거든요.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했던 코르티솔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은 장벽이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코르티솔로 인해서.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는 부신해서 코르티솔을 계속 나오게 하는데 이건 장 방어벽을 약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결국은
누수증후까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물리적으로 장 점막을 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또 잘 자야 돼요. 예, 그래서 세포의 물리적 재생은 오직 수면 중에만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낮에는 얘네가 복구를 못 해요. 잘 때 수면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때, 잘 때, 어, 우리가 한 12시부터는, 보통 11시부터 자는 게 좋은데, 그건 힘드시니까, 12시부터는 잘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밤새, 복구할 때, 우리 몸속에 대사 요소들이 우리 몸을 이제 수리를 이제 하는데, 그 효소들이 우리가 이제 야식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계속 차 있으면은 그 내 몸속에 효소들이 대사에서 쓰일 것들을 소화로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수리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수리가 덜 되는 거예요. 계속 수리가 덜 되는 상태가 되니까 계속 필요한 거고, 피로가 한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야식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벽이 튼튼해지면은 전신이 회복돼요. 그래서 장벽은 우리 몸과 외부 세계를 구분하는 가장 지능적이고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장누수의 만성 염증과 전신 질환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식단 변화를 통해 미생물에게 올바른 먹이를 주시고 그들이 만들어낸 뷰티르산이 당신의 장벽을 그리고 당신의 전체적 건강을 다시 단단하게 재건할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시작하는 생태계 제거 전략. 첫 번째, 우리가 자연식과 식이섬유를 좀 늘려주고요. 그리고 가공식품과 정제당을 좀 줄이고, 독소를 차단해줘야 돼요. 요즘 막 당과의 전쟁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천천히 씹어서 소화 부담을 최소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어력을 뇌와 장의 신경이 안정화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안정화가 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스트레스가 와도 나는 그래 이거는 그냥 지나갈 거니까 그냥 무던하게 그냥 날리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걸 온몸으로 받아요. 받아가 일어나지 않는 스트레스도 내가 온몸으로 받아서 내 몸을 자꾸 예, 공격하는 거죠.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건강이 기초예요. 그래서 건강을 바꾸고 싶다면은 장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을 바꾸면 면역이 깨어나고 호르몬이 안정화되며 마침내 몸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주차를 마쳤고요. 7주차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배운 혈당, 항산화, 호르몬, 그리고 장 건강을 모두 모아서 나에게 딱 맞는 완벽한 건강 설계도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7주차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